이 사건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 그런 이슈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라는 점입니다. 고의적인 탈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거든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악질적인 탈세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형사사건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브로커 박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 차은우 씨의 200억 세금 추징건에 대해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뉴스에서 차은우 200억 추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사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 그런 이슈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건 국세청이 과세를 확정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 판단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을 담당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라는 점입니다. 조사사국은 단순 정기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세금 다툼을 넘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무겁게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핵심은 이 법인이 정말로 실체를 가진 정말 운영되는 회사였느냐 그 점입니다.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 법인이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 있었는지 사무실이 있었는지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비용이 집행됐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봐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사건의 법인을 두고 겉모습은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득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소득을 다시 개인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붙는 구조로 사건이 흘러가게 됩니다. 기사만 보면 세금이 200억이라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뭐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내야 할 세금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은우 씨의 소득이 800억에서 1000억 원일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200억 전부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사건을 보면 본세,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될 세금은 100억에서 140억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정도는 국세청이 고의로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고 판단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납부지역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200억이라는 숫자는 세금을 안 냈다기보다는 고의든 아니든 잘못된 방식으로 절세를 시도한 데 대한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게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차은우 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국세청이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악질적인 탈세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형사사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간 편취금액 10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게 되면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리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가법은 최저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즉, 만약 국세청이 연간 탈루 금액이 10억 원을 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까지 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실형 가능성, 즉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다만 모든 고액 추징이 곧바로 특가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세 회피 구조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전문가 조언에 따른 구조였는지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고의성 판단을 어떻게 막느냐가 형사 절차로 가느냐 아니면 단순 세금 문제로 끝나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 사건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차은우 씨 측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했고 국세청의 과세 판단이 정말 타당한지 아니면 탈세인지 아니면 법 해석의 문제인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사국은 정기조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다만 그에 맞서 차은우 씨도 상당히 무게감 있는 조세 전문팀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법인이 실제로 실체를 갖고 운영됐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사건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변호사님, 만약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 가장 먼저 어떤 대응부터 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가장 급한 것 딱 하나입니다. 먼저 고의가 아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문제 삼는 건 세금을 덜 냈느냐 그 자체보다도 일부러 속이려고 했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는 점,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실수였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 조력을 충분히 받았다는 점,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사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즉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형사 처벌 자체를 막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는 겁니다. 국세청 조사 단계에서는 시간이나 절차 문제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을 최대한 모으게 됩니다. 실제 사무 공간이 있었는지, 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있는지, 의사결정과 비용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다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법인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세액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세무 대응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굉장히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판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절차가 남아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양쪽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